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은행은 돈을 빌리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은행은 잠시 돈을 맡기거나 이자 수익을 얻는 곳이지 절대 돈을 빌리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돈을 빌려야만 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저는 돈은 빌리는 것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런 저를 멍청한 놈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식단타로 여러 번 깡통을 차고 지금까지 백수로 지내지만 멀쩡한 이유를 아세요? 전 한 번도 빚을 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라고 주식을 하면서 욕심이 없었을까요? 저도 인간인지라 대출을 받아서 베팅을 해보고 싶었던 적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전 중학교 때부터 빚을 지느니 산속에 들어가서 약초나 캐먹으며 살겠다고 스스로 다짐했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죠. 3년 전에 아파트, 주식, 암호화폐가 한창 고점일 때 빚도 자산이라며 가스라이팅, 펌프질을 하던 유튜브 재테크 전문가들이 많았었는데요. 그 말 믿고 베팅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옥을 맛보고 있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절대 빚을 지지 말고 여윳돈으로만 투자해야 한다고 틈만 있으면 말했었습니다. 전 빚을 지는 행위는 자신의 인생을 저당 잡히는 것과 같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뭐 금융노예로 살고 싶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요. 전 세계 가계부채 1위가 우리나라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부채가 작년 1000조를 넘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다중채무자도 56%로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평균 부채가 3억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5% 금리를 적용한다고 해도 대략 이자로만 150만 원 내의 지출이 된다는 뜻이죠. 이 정도면 차라리 그냥 집에서 손가락 빨고 있는 게 낫겠네요. 아닌가요? 무슨 수로 이 빚을 다 갚나요? 이자만 내다가 볼장 다 보는 게 아닌가 합니다. 안 되던 장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잘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기적이죠. 근데 문제는 그 기적을 바라는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차라리 안 되면 빨리 접는 게 그나마 빚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은 악착같이 버틴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며 말입니다. 은행과 건물주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죠. 어떤 일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멈추거나 그만두는 것이 상식이라고 봅니다. 주식 투자 또한 그렇고요. 하지만 인간은 관성의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쌍팔년도식 맹목적인 낙관론과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한몫하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를 전세계 1위 가계부채 빚 공화국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왜들 그렇게 빚을 좋아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남의 돈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금융노예로 전락할 뿐입니다. 투자는 절대적으로 여윳돈으로만 해야 안전하고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발 남의 돈으로 투자해서 성공하겠다는 얄팍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10번 성공하더라도 한 번 실패하면 똥 되는 겁니다. 투자나 사업이나 장사도 자기 돈으로 해야 마음이 편하고 일도 술술 풀리지 않을까요? 일단 빚을 지면 스트레스와 중압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원금에 매일 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든 마음이 편해야 오래 할 수 있고 버티기가 쉽습니다. 아닌가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부채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빚을 얻는 걸 너무나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빚을 져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신념입니다. 주식 투자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 주식은 4,500원짜리가 41만 5천원까지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이 주식이 바닥에서 4,500원 할 때는 대부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 이 당시에 이 주식을 발굴하고 투자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한 5천원 정도 하고 있었을 텐데요. 거래도 거의 없었고 등락도 없었기 때문에 단타도 거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 제가 초보자였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죠. 그리고 몇 년 후에 이 주식을 우연찮게 다시 발견했었는데요. 정말 이걸 발견하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이 당시에 가지고만 있었어도 거의 100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평지평에 씨앗을 심고 기다려야만 대박의 기회가 온다고 했었죠. 과연 단타로 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단타로 조금 수익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다 토해내고 주식시장에서 퇴출이 되는 게 상식입니다. 그리고 단타로 수익을 얻는다고 해도 푼돈일 뿐이죠. 절대 이러한 수익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단타를 권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평지평에 씨앗을 심고 묵묵히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나무에 열매가 열렸을 때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와는 정반대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털리는 거죠. 주식 투자는 꿈과 환상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이 됐을 때 팔고 나오는 거죠. 지금 보면은 들도 산도 모두 하나같이 비관적인 뉴스가 난무하는데요. 아마 그래서 주식 투자를 망설이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야말로 씨앗을 심을 때가 아닌가 합니다. 옛날에 일본에 우시다 켄자부로라는 유명한 쌀 장사꾼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들도 산도 모두 하나같이 비관적이면 바보가 되어 매수하라. 저도 이 말에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투자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불확실성이라는 공포와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선뜻 투자를 꺼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투자는 역발상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판단할 때야말로 투자에 적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올인이나 몰빵은 절대 금물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윳돈으로만 조금씩 모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조정이 오더라도 마음 편히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당시에 이 부분에서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100배나 오른 종목을 뭘 또 더 먹을 게 있다고 얼쩡거리나요? 그건 탐욕이고 욕심이죠. 재작년처럼 말입니다. 그 당시 주식, 아파트, 암호화폐가 미친 듯이 상승할 때였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공포와 두려움을 여러분의 친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과감하게 베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박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평소 충분히 공부와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를 쌓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때가 왔을 때 베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탐욕에 눈이 멀어서 몰빵이나 올인을 하게 되면 재작년처럼 똥 되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꿈과 환상을 파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소원이 이루어지면 폭락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종목처럼 말이죠.